항상 물어요. 너네는 AI 도입을 어느 정도 해? 우리 생각보다 괜찮아. 이것들아 모르는 거야. 네 뒤에서 AI 다 준비하고 있어.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클러드를 다 세팅하고 수익률이 50% 계산됐고 한 명의 친구가 리딩하고 있어요. 대표님 요즘 AI 안 쓰면 도태된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대표님도 일할 때 실감하신 적 있으세요? AI 안 쓰면 망해요. 왜냐면 우리 마케팅 회사에다 사무직에다 콘텐츠 만들어. 망하기 직전이죠. 얘들아 안 망해 안 망해. 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어떤 게 있어요? 올해 완전히 많이 달라져서 실감하고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들의 이제 대행 마케팅을 해요. 1년 프로젝트를 하나의 비딩으로 수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주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전략이라든지 컨텐츠나 제작물을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데 저희는 사실 거의 안 떨어지거든요. 좀 재수없어요? 괜찮지? 엔간하면 안 떨어지는데 이번에 떨어졌어. 비딩이 보통 뜨면 한 달 전에 이제 RFP를 발송해서 PT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대행사들이 시안의 형태로 가져가요. 또는 목업의 형태로 가져가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대략적 그림을 보여주는데 어떤 한 팀은 그냥 그대로 그 행사를 해도 되는 수준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를 만들 때 기획안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기획안이 아니라 드라마를 만들어 온 거야. 그걸 다 AI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결론은 인간이 해올 수 없는 걸 AI가 해왔고 거의 한 달을 갈아 넣었던 PT가 완전히 박살났죠. 딱 떨어졌을 때 어땠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와씨 이건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하지 않으면 그냥 생존의 문제구나를 바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우 고마워하죠. 왜냐면 매를 빨리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주변에 이제 직장인 친구들도 저는 많잖아요. 항상 물어요. 너네는 AI 도입을 어느 정도 해? 라고 물어보죠. 우리 생각보다 괜찮아 라고 하는데 이것들아 모르는 거야. 네 뒤에서 AI 다 준비하고 있어. 왜냐면 기업의 이제 관리자들을 만나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는 인력을 구해주지 않고 아예 AI를 전사 도입시켜요.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부터 막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AI를 잘 쓰면 이렇게 된다. 또 하나의 이제 방식은 기존의 팀을 냅두고 AI 팀을 새로 세팅해요. 그 팀에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 팀을 없애는 거죠.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안 보겠죠? 그런 메일 처음 받아봤어. 우리가 한 4년째 일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컨텐츠나 제작물 중에 AI를 쓴 것과 안 쓴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내부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부에서 그 구매팀은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AI를 어떻게 가격을 매길 것이냐.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대행사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 아예 대행을 없앴어요. 실제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다 AI를 탑재한 상태로 본인이 크리에이터가 됐어요. 컨텐츠를 직접 생산한다는 건 지표나 기획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봤자 그 회사에 AI를 풀 세팅으로 써도 연간 대행비에 1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일하는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자도 두려운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엄청 두렵죠. 그리고 인터넷을 거부하던 과거의 우리 모습, 소셜미디어를 거부하던 과거의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2025년 작년 6월쯤에 대학교를 막 졸업했던 스타트업 AI 대표님을 만났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일하는 양이 많으니까 생성형 AI를 같이 협업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AI는 아직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비딩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그게 진짜 현실이 됐구나. 근데 그게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클라우드를 처음 썼던 그날의 기분은 우리 애들 어떡하지? 였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건데 서베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물리적인 검색량이 많아요. 리서치 양이. 보통 한 100페이지 정도 제안을 하고 인원으로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친구 그리고 3주 꼬박 리서치를 해요. 그냥 그들의 인건비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제가 클라우드 쓰고 진짜 완전 놀란 게 그걸 반나절 만에 해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로 회사들이 사람을 뽑지 않는 거에 너무 동의가 됐죠. AI를 통해서 회사의 규모를 줄일 거냐? AI를 통해서 회사의 규모를 오히려 늘릴 거냐라는 사장의 고민의 단계에서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나는 AI를 도입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겠다. 특히나 또 법인은 결산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결산하잖아요. 프로젝트 하나가 마이너스를 친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를 왜 쳤냐? 일이 많으니까 계속 인력을 집어넣은 거죠. 그때 저희가 클라우드를 다 세팅하고 실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50% 계산됐고 그 프로젝트는 현재 한 명의 친구가 리딩하고 있어요.
몇 명이 하던 거예요? 4명이 하던 거예요. 1명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AI를 도입하셨어요? AI를 정말 풀로 세팅해 주거든요.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지금 대시보드를 스스로 만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새벽에 슬랙에 막 뭐가 와요. 그래서 얘 뭐 하나 싶어서 봤더니 에이전트를 세팅한 거예요. 24명. 리서치팀 대시보드를 보면 마케팅팀에 3명, 회계팀에 1명, 그다음에 해외 영업팀에 3명 뭐 이렇게 자기가 다 세팅을 해놨어요. 걔들이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그 친구가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그 친구가 한 번씩 정리해고도 하더라고요. 너 일 안 하니까 너는 에이전트 빠져.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 쓰고 있는 어드민 시스템. 쉽게 말하면 인트라넷이에요. 각 직원의 인사관리 카드도 있고 각 직원의 연차, 개인 대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관리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회사가 세팅하는데 최소 1억 원 들어요. 또는 조각조각 솔루션들을 다른 업체 걸 사용하죠. 근데 결국 조각조각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희는 아예 저희 회사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쓰고 있고 거기에 뭐 재직증명서 주세요 슬랙으로 그냥 얘기하면 한 10초 안에 날라와요. 그게 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 대체로 내가 카드를 썼다 그러면 그 카드 영수증을 그냥 찍어서 업로드만 하면 다 기록이 나와요. 또 하나가 리서치 보고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에는 월간 보고, 주간 보고 이거 보고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엑셀 시트나 좋은 템플릿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현재는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주간, 월간 자료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5가지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AI 하나로 다 끝나는 거죠. 대표 입장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좀 끌어올리신 것 같아요? 프로젝트 하나를 설명드릴 때 4인이 1인 됐습니다. 그러고도 수익성이 50% 개선됐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저는 더 잘 쓰면 100인을 대체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하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회사가 사람을 버려라고 하지만 사장이 되면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 AI가 100인분을 할 수 있는데 100명을 대체하지 않고 AI를 안 쓰는 게 과연 회사에게 좋은 걸까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 회사가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좋은 건 AI가 100명을 대체하게 하고 100명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아마 지금 모든 대표님들이 인원을 자르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원으로서도 좋은 마인드는 내가 대체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에 더 포커스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우리가 AI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마음가짐,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생뚱맞죠? AI가 왔었을 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나보다 대단한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저항심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맞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어. 그거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저항이 가장 큰 적이다. 옛날에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인간은 인공지능과 싸울 필요가 없다. 이유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 그 자체의 존재의 귀함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계가 모두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AI가 만드는 창작물들이 크리에이티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피아노 연주를 생각했었을 때 AI가 만든 피아노 연주와 AI가 하지 않은 피아노 연주를 같이 듣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가격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조성진이 내 눈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소리를 내는 그 연주를 비싼 돈 주고 보고 싶지 않을까요? 전 그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인간이 생산해내는 어설프지만 무언가를 원할 거고 브랜드로 치면 서사가 있고 진짜 트루 스토리로 누적이 되어서 조금 어설퍼도 그것에 대해서 더 값을 매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AI 시대의 저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죠. 결국에는 AI를 빨리 타라. 빨리 타고 보고 나랑 안 맞으면 안 쓰면 되죠.